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국민의힘당 당사 앞에서 오늘 국가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에서 주최하고 많은 애국인들이 참석하고 애국단체들이 함께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짓과의 전쟁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4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받았어? 기자. 아니야. 전쟁을 지휘하는 시내 상부 얼마 쓰는 제가 시를 전제판에서 오랜 이주나 시야를 벌써부터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대. 이거는 완전. 디체스터분님 안녕하세요. 자기 건 어디 있어? 나 유심을 유럽에다 빼놓고 와가지고 2주 걸려 오는데. 아이고.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카톡 저기 저녁에 가서 잘 집에서. 아니 여기서도 잠깐 동영상은 찍어야지. 그렇지. 찍어서 올려야지. 잘 서 있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여기는 아니, 잘서 국민의힘 있으라고 당사 그러죠. 안 되지. 앞입니다. 긴급 기자회견 국가 바로 세우기 연합에서 썩어도 너무 썩은 선관위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주제로 오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회 시위 오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분들 말고는 뒤쪽으로 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우리 유튜브 기자님들 황교안 말고는 대표님 집회 시위 너무 하신 분들은 오시네요. 이 뒤쪽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가게 앞쪽으로는 통행로는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게 앞쪽에 통행로는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말고 집회 시위 오신 분들은 이 현수막 뒤쪽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면서? 어제 와서 여기는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왔습니다. 자, 인쇄하십니다. 자, 발언하실 분들 요 깃발 앞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발언하실 분들 앞으로 깃발 앞으로. 자유님 안녕하세요. 저기 참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거 순이라고 여섯이면 다 목사님들이야 여기. 성안이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생겨서 앉으시면 안 되고 딴 쪽에 앉으시면 여기 앉았는데 기자회견이야. 집회야. 기자회견 겸 집회. 있겠습니다. 오늘 유튜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황교안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영풍 기자님은 오시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오신다고 아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봐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드릴게요. 이게 뭐야? 나 커피 안 마셔. 나는 술만 줄 알고. 이건 어디 뭐 쓰레기? 쓰고 있으면 좋은데 되게. 제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연사님들은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구호를 생각나시는 중앙선관위 해체하라고 하는 그런 구호 있잖아요. 적당한 구호를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문구는 여기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구가 많이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의원 집회인데 의원을 하시고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해체하고 국민의힘은 응원하는 그런 쪽으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압박하고 있는 이런 검사 당에 응원하고 힘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전 없죠. 근데 이번에 생겼으니까 확 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산악회를 찾아가던 소프트웨어 모래와 함께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KT 클라우드를 더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맞춤형 AI 완성. 원장님, 이혁훈 기자 안 보던데며. 예, 아파서. 중소기업 너무 컨디션이 역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AI 아파트의 틱톡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춤 KT AI. 지금부터 국가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이 주최하고 무방대 국토본 고교연합 등 여러 애국단체 연합으로 불법 채용 비리와 득표율 조작과 서버 해킹의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 수사를 촉구하고 국힘당을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청사 앞에 당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과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영신 대표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저기 북한 통전부가 본점이고 중앙선관위가 지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은 투표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내년 4.10 총선에도 저들은 분명히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고 그때는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저 사악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그 생명입니다. 선관위는 정권과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집행하여야 하는 기구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선관위 내에는 장관급이 2명이며 1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보다 7배나 많은 20명입니다. 전국에 253개의 지역선관위가 있고 지역선관위의 책임자는 사무국장입니다. 전체 직원은 약 3,000명에 이르며 1년에 약 8천억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선관위에 이토록 막대한 직원과 예산이 배정된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기관의 수뇌부를 진보좌파 또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로 싸그리 명하여 알박기를 함으로써 헌법기관들을 진보좌파 이념 집단으로 변절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명수 대법원을 포함하여 헌법위원회, 국회, 검찰, 경찰, 공수처, 각종 위원회, 노동계, 방송,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의 이장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경로당까지 좌편향됨으로써 이승만, 박정희로 명맥을 이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벌겋게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선관위입니다. 선관위가 김대중 때부터 좌편향되기 시작하여 문재인 5년 동안에는 작정하고 선관위를 완전히 민주노총이 장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참정권이 중앙선관위라는 납치범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지금은 여러 국가적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으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중앙선관위가 중국 전산 기술의 지원을 받아 전산 조작을 통해서 친북 진중 세력들을 마구잡이로 당선시키고 있어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필경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은 중앙선관위의 막가파식 법치 파괴 행위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들은 최상층 포식자로서 대통령과 대법관들, 법무장관, 검찰총장조차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국회의원들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서인지 최근 북한에 의해 선관위 서버가 다시 해킹된 사실이 발각되어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유를 거부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아빠 찬스, 형님 찬스의 채용비리가 터지면서 언론과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감싸고 비호하던 언론과 정치권조차도 연일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수사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맞지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의 본질은 그것보다 억만배나 더 심각한 투표율 전산 조작인 것입니다. 만약 2023년 12월 이전에 선관위가
문재인 취임 5년 동안 저질러온 좌파 정치인들을 대량으로 당선시킨 63대 36의 전국적인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 조작을 수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에 장악된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세월호처럼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여 말씀하시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약 10개월 정도 남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말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토론으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뭉치고 연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두 받아 뭉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뭉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욕심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방대, 북두본, 고교연합, ROTC 정문연합, 육사, 공사, 회사, 해병대, 구국동지회, 자유마을을 포함하여 모든 우파 단체들이 단체의 기득권과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부정선거 척결, 중앙선관위 해체라는 한 이빨 아래로 모이시다. 우파연합에 질주합시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괴물 집단에 의해서 납치됐다 그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납치범이고 본점은 북한 통전부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점은 중앙선관위고 지점장은 노태악입니다. 맞죠?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선자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하는 기가 막힌 나라인데 이거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맞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지만 그것보다 억만배라도 중요한 것은 사전선거에서의 득표율 조작입니다. 맞죠? 내년 4.10 총선에서 이 득표율 사전투표 사전선거 전산 조작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분열과 분파와 이기심과 단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뭉치고 연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생결단으로 선관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관위와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애국파는 총직결하여 선관위와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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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납치한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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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3번 제창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황교안 대표님. 네, 다음은 전 대통령 권한대행 전 총리이신 황교안 전 총리님의 연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는 사실 돌아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근 한 2년 가까이의 투쟁과 싸움, 더 넓게 말하면 3년 가까이의 투쟁과 싸움 속에 여러분 너무 힘드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이제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도 할 일 많습니다. 네. 싸울 거 많고 완전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이 종북 좌파 또 불법 선관위 중앙선관위 이 악과의 싸움을 하느라고 정말 진력을 다했죠.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다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제 무너지고 있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 모임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규탄하고 싸웠지만 혼자 싸워서는 이기기가 힘들죠. 네. 같이 싸워야 되겠죠. 네. 우리에게는 어쨌거나 그렇거나 저렇거나 우리 우파 정당이 하나 있죠. 뭡니까? 국민의힘이죠. 같이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 힘내랍니다. 국민의힘 힘내라. 자, 국민의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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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구호 외칠 때는 최소한 3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저쪽 다 들리게. 국민의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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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오늘은 힘내라. 예. 일단 띄워주고. 정신 차리고 힘내라. 헛소리 하지 말고 힘내라.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누가 한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누가 한 말이에요? 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전임하는 것도 이제는 고쳐야 될 것 같다. 맞죠? 누가 한 말입니까? 그리고 저와 우리 민경우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러 이곳에 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또 이 말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나오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어디 그대로 누가 했을까요? 기현이. 이 말은 잘했죠? 네, 잘했으니까 박수. 아빠 찬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대명천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지 세습, 공직 세습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고 했다. 제정신이냐? 누가 했습니까 이 말? 누가 했습니까? 김기현이 했어요. 김기현. 오, 잘했어요. 김기현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했지만 김기현이 했어요. 그러더니 하루 종일 논의했다고 나온 결과가 감사 수용 여부를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권리로 그가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냐? 누가 한 말일까요? 김기현이에요. 오, 김기현 씨 여러분 잘했어요. 그래도 쓸만하죠? 제가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하자.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자 이거예요.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 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관위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 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이거
중앙선관위원장이 한 말인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김기현 대표가 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인가 보세요. 중앙선관위원회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 국민 앞에 속고되자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서서 고개 들고 일일이 하나하나 변명하고 있냐? 누가 한 말일까요? 맞죠? 김기현 씨 이번에 예, 너무 잘했어. 김기현이.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위원들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 감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저도 말하긴 했어요. 우리 민경우 의원 말했습니까? 우리 민의원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기현 당대표도 했어요. 이거 잠시의 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당을 잘 이끌어가서 우리 당 전체가 이런 결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주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제가 하라고 했어요. 김기현 잘해라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 김기현 응원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 김기현 응원한다. 전에 우리가 중앙일보 앞에 가서 응원 집회했잖아요. 응원 집회했죠? 예. 나중에 그쪽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평생 처음이다. 예. 시민들의 이런 응원받는 건 평생 처음이다. 앞으로도 잘하겠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응원 잘했죠? 지금 우리가 응원했는데 응원 그냥 듣고 말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선관위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장재원. 누가 했을까요? 장재원이 했어요. 잘했죠? 정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용기 못 내던 것이 과거였다면 이제는 목소리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응원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잘했다고요? 장재원 잘했다. 자, 이거는 누구 말일까요? 선관위 직원의 PC하고 해커 조직의 PC하고 통신이 이루어졌고 선관위 정보가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날카롭게 했습니다. 누굴까요? 이만희 의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 응원해야 되죠? 예, 응원하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욕하고 야단하면 기죽어서 자, 힘내도록 응원합시다.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있는 놈들끼리 다 헤쳐 먹어라. 윗대가리 자녀들이라고 봐주기냐? 이거 누가 했을까요? 예?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김웅이에요. 김웅. 여러분 생생한 젊은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죠? 지금 우리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또 우리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하나 잘 추스려서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싸우는 용사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해서 내 혼자가 싸우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그런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선관위 문제 많아요. 저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가 선관위 해체하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뭐 제 기억엔 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우리 민인이 형 먼저 하셨나? 네. 누가 먼저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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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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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를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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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의 눈으로 이 선관위를 감시하고 선관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또 살펴보고 우리 감사원도 챙겨보고 또 처음 이 힘든 싸움을 시작한 어딥니까? 국정원도 우리가 응원하고 도와서 우리 세력 많아졌지 이제. 우리를 돕는 세력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 말도 못하겠어요. 옛날에 없었던 일이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니까 결국은 이뤄가는 겁니다. 네, 저희는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만들어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구호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른 구호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만세로 합시다.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한번 외치는데 3번 합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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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영신 대표님의 성명서 전달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의 100여 국힘당 분 오신 것 당직자에게 같아요. 성명서를 전달할 테니까 유튜버들 보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신 국가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의 상임대표이신 국바연의 김영신 상임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성명서를 드립니다. 네. 저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신 대표님의 성명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 KBS 특종 기자, 메인 앵커이신 국회의원이신 민경욱 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생일은 원래 생일은 6월 17일인데 미리 앞당겨서 오늘 생일 잔치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파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 마음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제가 받았는데요. 재판 여러 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7개쯤 받고 있죠. 근데 그 재판 중에 처음으로 제가 무죄 판결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초창기에 이 시위를 하면서 한 3-4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의상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들의 권리,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그래도 여기 좀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3,000명, 4,000명 모이던 것을 10명이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9명까지만 허락을 하겠다. 이런 이제 비상조치 비슷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당시에 있었는데 10월 3일 날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 9명이면 효과가 없으니 수백 대의 차를 이용해서 차량 시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발표되고 그러는 순간에 이 김창룡이라는 당시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차도 바이러스를 옮긴대요.
차를 타고 다니면 옮기니까 차도 9대 이상 줄지어서 가면은 견인 조치하고 심지어 운전면허를 빼앗겠다고 그랬습니다. 취소시키겠다고. 근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발표를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 현직 판사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청장이 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길래 그거를 공유하면서 이 너희들은 국민들의 권리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권력의 뜻만 쫓는 권력의 주구. 여러분, 주구가 뛸 주자에다가 구개구자에서 사냥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권력의 개다. 그리고 너 김창룡은 개떼 두목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공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단 1원도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은 이제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선출된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욕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고소를 해서 저는 3가지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1. 당신이 욕먹을 짓을 했다. 2. 내가 한 욕이 특별한 욕이 아니다. 3. 너는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이외에도 우리 존경하는 황 대표님과 함께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패스트 트랙을 위시해서 한 7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무죄 판결 소식이 났고, 다음에 조국이 파면됐다는 아주 또 희소식이 들려왔었죠. 같은 날에. 네. 그 뒤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중앙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또 좋은 얘기가, 그날 하루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잠깐 말씀해 주신 이만희 의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내일 오후, 그게 어제입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을 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가겠다 해서 제가 어제 이만희 의원실에 변호사 2명, 다음에 이 프로그래머와 함께 들어가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한 희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의원은 여기 경찰이 있는데, 경찰 중에 이 치안 초음감이라고 별 4개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 아래에 치안 정감이라고 별 3개를 단 사람이 있어요. 별 3개 출신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고 경찰대 2기 출신인데, 그 친구에게 패스트 트랙 재판을 같이 받으면서 이제는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이 진상을 좀 알리는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만희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점심 좀 같이 먹자. 그래서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로 여기네요. 여기에서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만희 의원이 어떻게 했느냐, 불과 며칠 뒤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왜 나오나 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에 이만희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검표를 하면 1표 혹은 2표 정도 이 차이가 발견되는 거야 사람의 실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구에서 279표가 재검표로 뒤집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경욱 연수구 을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해서 나온 일입니다. 해서 국무총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국무총리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전국에
동시 생방송, 생중계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한 일들, 또 우리들이 놓칠 뻔했던 이 발언들을 잘 소개해 주신 황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때는 서운했던 김기현, 한때는 서운했던 장제원, 뭐 언제나 정겨웠던 이만희,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말씀 안 하셨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도 뭐라고 했느냐, 아니 중앙선관위에서 단 한 명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놈이 없느냐, 몽땅 갈아치워라 라는 아주 정말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윤재욱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나 주마 가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지 더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쓴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만희 의원과 어저께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느낀 것은 뭐냐,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 전날 선관위 사람을 불러서 다 설명을 듣고 그 반대되는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고 불렀으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다 변명을 한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에서는 이 김기현 대표가 이만희 의원에게 자, 왜 이렇게 부정선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를 만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 김기현 대표도 잘한 거고 이만희 의원도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4년 내내 감사 우수 감사 국회의원 상을 4년 내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뭐 당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대표께서 대변인을 시켜주셔서 당 대변인도 하고 원내 대표 2명이 대변인을 시켜서 원내 대변인을 2번을 하고 그것 이외에 인천시당 위원장 뭐 할 것 없이 무려 29개의 직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박혀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일을 시켜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특종상, 다음에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특종 기자 출신 23년 동안은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적어도 또라이는 아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기 쉬워하는 정신 이상자나 좀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야 정말로 미친,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바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공안검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안검사를 하신 황교안 총리께서 이렇게 그 전에 신중하게 계시다가 6.28 재검표에 나온 그 증거들을 보고는 이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싸워주셨을 때는 이 둘의 콜라보를 보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거 좀 이상한 게 있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태도를 지금 아주 바꿔야 합니다. 이게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중앙선관위의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이쪽 얘기가 맞는지를 뭐 비교 형량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일관되게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4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말이 맞는구나.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몰랐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하니 부정선거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태도의 변화 별게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국민이네요. 맞아요. 국민.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맞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당이 한 뭐 170석, 160석쯤을 얻을 것을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저쪽 130석쯤 얻어야 될 사람들이 180석에서 50석을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이에요. 예,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우리들 여기서 열심히 싸우면서 희생을 했던 우리들에게 취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인, 다음에 이준석, 다음에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하돌돌, 이름이 뭐더라? 예, 하태경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미 이 중요한 자리에서 떨궈져 나간 뭐 유승민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예, 시간이 있고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온다면 몰라도 지금 여기 다시 뭐 영입을 해서 무슨 뭐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을 때 우리를 벌레 취급, 음모론자 취급,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의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시간이 되면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고 마음속에 그런 걸 두고 그런 반성 또는 사죄 이런 태도의 변화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동안 속상했던 것이 좀 풀리겠다. 이런 간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마찬가지인데 이 열심히 싸웠다는 이유로 아니 뒤에서 격려를 하든가 박수를 치든가 이렇게 못할 망정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어요. 저는 당직이 아무것도 없고 당원 뭐하러 하느냐 나와라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를 자른 이유는 당무감사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만인이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거는 떨어질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을 살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뭐 변호사비로 쓰고 이 감정료로 쓰고 뭐 미국 체제하면서 쓰고 이랬던 돈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는 돌려줘야 한다. 맞습니다. 명예, 예,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더 높여주진 못하더라도 옛날 원위치는 시켜줘야 되겠다. 당협위원장 그런 억울한 일로 당협위원장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면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태도의 변화가 있고 잘하고 있으니 그거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말씀과 같이 환영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노태악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또 9명의 선관위원장들이 물러나는 파면당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당에서 우리와 호흡을 맞춰서 이야기를 같이 그 대오를 하나로 맞춰서 싸움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정리해서 올린 그 글들은 이제 앞으로 김기현 대표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을 고치기는 힘들 거예요.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선거법은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이 있는데 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규칙들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시행 규칙들은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올렸으니까 그런 것이 당의 이름으로 또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개정돼서 4월 10일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는 공정선거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 중에서도 고시에 합격하고 그 중에서도 검사가 됐고 그 중에서도 검찰총장이 됐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정선거에 대한 양상을 뭐 이 사람이 모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누가 죽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죽는 거예요. 국민들도 죽지만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존재 감각이 없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전 의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직한 두 사람을 붙여놓은 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기억을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스팔트로 내려오시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저격수로 잘 알려진 김사랑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사랑 작가님은 사실 이재명 저격으로 유명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오늘 그 집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신 집회의 목적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 목적, 제가 여기에 초대받은 목적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애국단체 연합으로 불법 채용 비리와 득표율 조작과 서버 해킹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 수사를 촉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국힘당을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서 국힘당 이 씹새끼들아 뭐 이런 욕을 하고 있으면 이 기자회견에 그 취지하고 맞겠습니까? 국민의 짐당 해체해라 이러면 이 기자회견의 의미하고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집회라는 것은요 이 목적에 맞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짐당 해체하라 하는 집회면 와가지고 국짐당 해체하라 그러고 김기현 물러나라 하는 집회면 여기 와서 김기현 물러나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 목적은 선관위 해체하라 하고 국민의힘당 응원을 하는 집회인데 와서 옆에서 쭝얼쭝얼 하면서 야 국짐당 해체하라 이러면 이것은 기자회견의 목적과 맞지도 않거니와 이 기자회견은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체입니다. 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체는요 그 위에 조직도 있지만 밑에 조직도 있습니다. 밑에 조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위에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요 최근에 저희가요 늘상 욕하는 뭐 준석이나 뭐 태경이나 뭐 이런 애들이야 워낙 싸가지 바가지니까 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또라이로 우리를 취급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미친 년놈 취급한 거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미친 년놈 취급했으면 지금도 미친 년놈을 취급하면 좋지만 지금은 다 아가리 묵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 그런 년놈들은 다 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처럼 만에 정말 4년 만에 국민의힘당에서 밥값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찾아가서 장혜찬이라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뭐 무슨 모 변호사 여자 변호사 중앙선관위 찾아가가지고 아빠 찬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100사람이 가가지고요 떠들어 본들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잽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하면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줘야지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뭐 장혜찬이나 그런 모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하태경이나 이준석 같은 싸가지 바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아주 악을 쓰면서 무슨 짐승 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던 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을 해하게 하는 것이지 그 민주당 좋은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자제를 해줘야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경욱 의원님이라든지 지금 또 누굽니까? 지금 황교안 의원님, 황교안 대표님 얼굴 세워주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할 땐 잘한다고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야 내가 원조야 그 떡볶이 원조 찾아갑니까? 그럴 때는요 무조건 야 그래 잘한다 더 잘해봐라 뭐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고 억울해 분들 아니 이런 국민의힘 당에 여기서 억울한 사람 중에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대장동 건드렸더니 국민의힘 당 어땠습니까? 저 미친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50억 박상도 민정수석이었고 원유철 그때 뭐 무슨 대표고 거기에 뭐 화천대에 고문하고 있었고 정말요 이거 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도 그냥 이거 성관이 지금 가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그래 잘한다 야 그래 밥값 좀 해봐라 그러고 그렇게 제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친 연놈들 취급했었던 거 좀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사람들 있잖아요 좀 제자리로 좀 돌려놓고서 성관이하고 국힘당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도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서 투쟁 좀 힘차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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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힘내서 투쟁해봐라! 수장해봐라! 지켜보고 있다! 싸워봐라! 싸워봐라! 감사합니다. 네. 김사랑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 연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학 부방대 기획목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인데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적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적하고도 싸워야 돼요. 우리 부방대 우리 전 사무총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엊그제 전국의 애국시민단체를 초청해 놓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통해서 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전쟁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사파 정권 또 반민주주의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 획책 세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이 지금 좋아지는 이 분위기 더 좋아질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 열매와 결실로 가져올 수 있다는 오늘 정말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만 그 좋은 분위기가 열매와 결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2000년 4.15 때보다 더 발전된 전산부정, 오프라인 부정, 말다 투표 부정 등등 북한의 해킹, 또 중국의 해킹, 이런 각양각색의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는 그 일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성명서를 발표했던 우리 국발연의 김영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지금 인터넷에 구방대 기행목이라고 있어요. 전 목사님이다는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기행목을 치시면 홈피가 뜨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부정을 막아내는 그 일에 행동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렇게 들어오시면 오늘 이 좋은 분위기가 큰 결실로, 열매로 거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저들은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 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얼굴에 실망과 분노와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선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회의원을 조작해가지고, 선거 조작해가지고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직무정지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더 다질 겁니다.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의 어두운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번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정선거 획책 세력과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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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국민의힘 당을 우리가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잘한다 합니다. 국민의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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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연사 발언이 끝나면 저희가 이 박동 위원장님이 쓰신 그 붓글씨를 들고 저희가 이 일대를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도는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 연사 발언을 하실 때 저 옆쪽에서 붓글씨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을 담고 싶으신 분들, 여기서 이 앞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붓글씨 퍼포먼스 함께 감상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그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고 하는 그런 그 행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양권 국토본 투쟁본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소원은 대법원장 김명수와 노태악을 때려잡는 겁니다. 노태악을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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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를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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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권익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결국에서는 감사나 검찰 수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희소식이고 선관위가 매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거대한 물결과 도도한 물결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황교안 대표님과 민경우 의원님과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노태악을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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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를 때려잡자! 때려잡자! 때려잡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압승할 것입니다. 압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정선거 투쟁한 훌륭한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고지가 보입니다. 8부능선, 9부능선 왔고 이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9월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노태악을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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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직 예수사랑 선교의 대표이신 허 베드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저는 자주 못 나와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늘 좋은 날이 김영신 목사님 호출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 이것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국정원장 김규현 씨가 이 선관위 해킹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발견했으면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 몇 달째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거는 정말로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이 선거를 김정은이가 만약 거기에 개입해서 쥐락펴락했다면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되길 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이 국채를 갖다 바친 큰 반역입니다. 여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뭉개고 있는가? 이것은 정치권 눈치 볼 거 아니라 그야말로 국정원의 존폐를 걸고 이 부분을 반드시 진작에 수사하고 그 일당들을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에게 김규현 국정원장이나 그 책임자들을 완전히 문책하고 교체하기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북한 해킹 문제는 정말로 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사들이 있으면 여적죄로 처벌하고 완전히 이 선거체제를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내년 총선에 우리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까지 전체 전국의 중앙지역선관위 의원들을 전수 수사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완전히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공정성 시비가 있는 한 내년 총선을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히 이 중앙지역 선관위원들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 이 북한 당국의 해킹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년 총선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힘당은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국정원장과 그 요직 인사들을 다 교체해서라도 이 선관위 해킹 문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잠깐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 연설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박동 위원장께서 붓글씨 아주 멋진 붓글씨 퍼포먼스를 해주실 건데요. 자유민주주의 사망이라고 하는 박동 위원장님이 지금 붓글씨로 자유민주주의 사망이라는 모두 퍼포먼스를 할 것입니다. 박동 위원장님의 붓글씨 퍼포먼스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총회 이명순 단장님 함께합니다. 이명순 단장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강탈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많은 분들께 알릴 것입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 that I am still and wait here.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일단 연설이 끝나면 이 피켓을 들고 이 일대를 행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피켓을 직접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이어서 이흥노 메가더 기념사업회 대외협력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로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여기 유명한 선생님께서 글씨 쓰셨어요. 자유민주주의 사망이라는 글씨 쓰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사파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산주의 북한 통절부에서 전술 전략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면 뭡니까? 대학교에 모든 교과과정, 유명한 교과과정이 있어 뭡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회사가 있어 뭡니까? 지금 정신은 다 망가져가지고 속은 다 망가지고 다리는 다 병신이어가지고 흔들흔들 넘어지기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여기 정확히 적으셨어요. 자유민주주의 사망. 이대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유명한 대학을 하고 알파벳도 수학만 잘하면 됩니까? 일부 대학 교수들이 그동안 뭐하고 다녔습니까? 먹고 살기도 좋아하지만 공산주의는 없어져. 먹고 살기도 좋아하지만 기능성이는 없어져. 철면해놨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없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사파 교육인에서 전교조에서 또는 지금 보십시오. 언론에 보십시오. 수백 개의 지금 간첩 집단이 생겨서 곳곳에 국정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어디고 지금 간첩이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못된 감염에 지금 감염돼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광화문에 몇십만이 매주마다 애국 집회를 해도 지금 5개위가 아직 방송국에서 한 번도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왜? 설마
왜 지금 회사에서 안 내려오는지 압니까? 민주노총에서 압력을 내요. 당신들 만약에 거기 내려가면 꼰대들 저기 하는 거에 내려가면 당신들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가만 안 두겠어. 이러니까 이 회사에서 좀 눈치를 보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 직선에 있어요. 뭐하고 지금 저렇게 태가 다니고 뭐하고 걸어다니니까 살아있는 거 같지? 다 죽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애국동지 여러분 여기 몇 명이 왔습니까? 지금 뻑하고 득 다시고 목 다시니까 여러분 배경이가 앉아가지고 퇴임하고 앉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헤이 이거 무슨 전쟁이나 가만히 계셔. 목사님 기도나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주사파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이런 공무원들 이런 무슨 뭐 질서 넓은 사람들 다 지금 그 사람들 쓰레기 투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병에 걸린 줄 몰라. 자기가 지금 죽병에 걸린 줄 몰라.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큰일 났어요. 자기가 1년에 학교 가서 야 목사님 지금 북한과 남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전쟁 안 나요. 여러분 전쟁 안 납니까? 지금 남한이 발전됐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핵무기 쏘는 추락하면서 돈만 빼먹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뒤로는 전부 간첩을 압박시켜가지고 민주노총을 유시해서 모든 대남 공작을 해서 2만에 3만의 특수부대를 지금 조선족으로 유지해서 대한민국에 탈북시키려고 했어요. 탈북시켜가지고 민주노총에 가입시키는 거야. 삼성, 대우 유명한 회사에 지금 해가지고 가입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사가 집어먹어. 꼼짝 못해. 자유마을 같은 거 다 지금 해놓고 전교를 해서 지금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고려연방제로 가는데 진보다 통일이다 평화다 민주다 하면서 국민들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킬 때 출석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 출석부에 안 온다 3번 빠지면 목사님 교수님 법을 하겠어요. 동지께서 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해서 되는 겁니까? 그게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 계신 애국동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두 손 번쩍 들고 반드시 두 손 번쩍 들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연사로 김영일 현 기획목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외치다가 지쳐서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국민주권, 투표주권, 개표주권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외치다가 지치신 분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주한대사 싱하이밍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밑밥을 깔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부디 윤석열 정부는 중국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고 부정선거에 얼룩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목 회장 김영일 목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집회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그 촬영하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께서는 저쪽 저 추어탕, 남원 추어탕 푯말이 보이시죠? 저희가 저쪽으로 행진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양측에서 카메라를 놔두시면 이제 촬영이 편하실 겁니다. 자,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 모두 함께 해주시죠. 자, 모두 저희가 잠깐 차량 통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관분들.
저희가 저쪽으로, 자, 우리 애국 시민분들 다 일로 함께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일로 와주세요. 그리고 촬영하실 분들은 저 오른쪽 측면, 저쪽에 저 황교안-TV 진행하시는 분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데 저쪽으로 일렬로 쭉 세워주시면은, 예, 그것도 뒤쪽으로 와주세요. 그것도 뒤쪽으로. 뒤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서주세요. 잠깐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붙어주시고요. 아주 반에 보폭으로 걷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깔린 것 좀 주세요. 바닥에 깔린 것 좀 뒤따라오세요. 어디까지 간대요? 어디까지? 짧게 저기 바리케이트. 저희가 행진하면서 보호자가 구호를 외칠 거니까 짧게 외쳐주시면 세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자, 천창룡 대표께서 첫 번째 구호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에 해체하라 하면 그 구호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구호.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권익위와 국회를 자, 선관위와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익위와 국회에 국정조사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시구인 전하리와 다수당인 민주당을 배경으로 삼아 긁어서 아는 문제를 꼼수처리하고 선관위를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구호를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꼼수를 그만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고 감사는 선관위를 철저히 감사라. 썩을 대로 썩은 중앙선관위 세석고용 특혜채용 가족위원회 해쳐라. 썩을 대로 썩은 중앙선관위 세석고용 특혜채용 가족위원회 해쳐라. 여기서 그 계속 이루어지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반에 반폭으로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정치권은 선관위의 범죄를 고용세석 특혜채용으로 뿌리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억만 배 더 큰 문제는 투표율 정산 조작으로 진보 좌파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당선시킨 것입니다. 검찰의 선관위의 정산 조작을 낱낱이 파헤쳐라.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이며 중립성과透明성을 독립성 유지를 내세워 감사원의 진부 감사도 들어가고 국정원과 행안위의 보안점검 권고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가
우리가 보여온 태도는 독립성은 고수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자, 이제 마지막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해쳐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 선거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 선거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선거를 해쳐라!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장로 목사님을 기도를 시켜서 재헌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폭행한 거 좀 사과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사장님 찾는 게 6.25 중요하다고요. 때 김사랑 씨 흥분 자제하세요. 저 김사랑 사과 좀 편입니다. 하세요 진짜. 김사랑 편입니다. 예, 김사랑님 편입니다. 제지하세요. 아니 그래 사과를 하라고 그러세요. 인격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사람 뭐라고 그래라. 자, 인격을 보여주십시오. 사람 뭐라고 지금 남의 시간 다 펑크 내고 왔는데 지금 사람 폭행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한민국은 6.25 때 0.001%를 극복하고 2000 상륙작전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6.25를 구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전의 명수입니다. 오늘날 이 위기도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대모해도 이 나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떼면 이 나라 끝장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대한민국 끝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해보십시오. 내가 안 믿는 사람들 당신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오른길 따르라고 얘기해. 오늘 이거 나눠준 거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 나누지 인물 주세요.
왜 안 되지? 왜 안 돼? 불 뭘 만들었지? 블루투스가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아니 진정이 되니까 그럼 사람을 흔들려 그래. 아니 올 따르라 내 참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원한 길 오아라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산 생명 내 장막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온 밤 지나고 동튼다 와라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로됐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기도면 온 세상이 마치 그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부모님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 한 분이 의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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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좌파는 망한 일에도 하나 돼가지고 지옥 갈 일에도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우파는 모이면 싸우는 일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게 할 겁니까? 제발 이 집회를 방해할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이 집회에 방해성과 반대행동할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앞으로 당신들 필요 없어요. 당신 한두 명 하나도 이 집회 잘 됩니다. 그런 사람 애국운동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추어탕집에 가서 50% 직소입니다. 50%는 여러분이 내고 50%는 국가바로 세우기 임원들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셔가지고 추어탕을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온 대표들 참여단체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난 다음에 무슨 뭐 있다면서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 있다니까 식사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버들 박수 받습니다. 유튜버들 광고 좋아.
이제 수장식 네, 다 끝났어요.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 집회 이어서 여기서 지금 오늘 135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바퀴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데 우리는 일찍 와서 경찰서에서 부정선거 수사 그리고 북한 해킹 관련해가지고 국방을 비롯한 민경욱 대표 많은 애국 시민 1000여 명이 고발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천경찰서에 배당이 됐습니다. 가천경찰서에서 내일 오후 3시부터 집회와 시위가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오후 3시 가천경찰서에서 부정선거 수사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시위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10명이 다 모르는 거야? 여기서? 단장이잖아요. 여기 부방대. 이거 부방대에서는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많은 일들이 항상 발생하는데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가야 됩니다. 저를 욕한 건 아니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 가나 마귀는 또 초를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